강문경을 망신주기 위해 일본어 노래를 갑자기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자극적이지만 공개된 방송 기록에서 확인되는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강문경은 누군가의 함정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이 맞붙은 공식 무대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엔카 명곡을 선택했고, 첫 소절이 시작되자 무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밤 9시 50분 MBN에서 방송된 2025 한일 가왕전 5회였습니다. 강문경이 부른 곡은 일본 가수 미야코 하루미의 대표곡으로 널리 알려진 오사카 시구레였습니다. 한국 가수가 일본의 정서를 상징하는 노래를 일본어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발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지적을 받을 수 있었고,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면은 원곡의 맛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문경은 화려한 동작도 과장된 표정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첫음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가 왜 뽕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지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무대가 더 극적으로 보인 이유는 불과 28일 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일 방송된 한일 가왕전 첫 회에서 강문경은 일본 대표 가수 신과 맞붙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남성 현역 가수 가운데 각국 상위 7명이 출전했고, 같은 순위끼리 겨루는 순위 탐색전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강문경과 신은 양국의 7위 대표로 첫 대결을 맡았습니다. 평가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판정단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강문경은 김수희의 당신은 누구세요를 불렀고, 신은 일본곡 키즈나를 선택했습니다. 신은 이 절부터 한국어 가사까지 소화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고, 최종적으로 66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시작부터 패배한 강문경에게 이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국 대표로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다시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어 노래를 선택한다는 것은 안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면 자신에게 익숙한 발음과 감정으로 승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사카 시구레는 일본 엔카 특유의 느린 호흡과 절제된 슬픔이 중요한 곡입니다. 가사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어의 장단과 자음의 무게를 이해해야 하고, 한 음을 길게 끌 때 감정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강문경처럼 판소리와 정통 트로트의 색이 강한 가수에게는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원곡의 정서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강문경은 그 어려운 선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일본 노래 안에 한국 트로트의 깊이를 심었습니다. 첫 소절에서 그는 목소리를 크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충분히 모은 뒤 낮은 음을 단단하게 눌렀고, 문장 끝마다 여운을 남겼습니다. 강문경의 장점은 높은 음을 얼마나 세게 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음을 꺾기 직전에 망설임 소리를 내보낸 뒤 다시 거두는 속도, 가사가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공백을 활용하는 능력이 그의 무기입니다. 오사카 시구레에서도 이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어 발음을 흉내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비와 이별과 기다림이라는 노래의 핵심 감정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시청자도 감정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원곡에 익숙한 일본 시청자에게는 낯선 한국 가수가 자신의 방식으로 엔카를 해석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무대가 진행될수록 표정은 더 절제됐습니다. 강문경은 슬픔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거나 몸을 흔들며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의 끝을 가늘게 남겼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 짧은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관객의 집중을 끌어당겼습니다. 누군가를 놀라게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무대가 아니라 조용히 듣게 만드는 무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어 노래를 부르는 한국 가수를 평가하려던 분위기가 한 사람의 오래된 서사를 듣는 분위기로 변한 것입니다. 국적과 언어를 따지던 기준이 몇 분 동안 뒤로 밀렸고, 남은 것은 목소리와 감정뿐이었습니다. 다만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해외 행사 관계자가 강문경을 망신 주기 위해 즉석에서 일본어 곡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된 공식 방송 자료나 신뢰할 수 있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2025 한일가왕전이라는 공식 경연 무대, 2025년 9월 30일 방송된 5회, 그리고 강문경이 오사카 시구레를 일본어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함정을 팠다는 부분은 온라인에서 극적 효과를 위해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실을 과장하지 않아도 이 무대는 충분히 극적입니다. 첫 회에서 66표를 얻은 일본 가수 신에게 패배한 한국 대표가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는 5회에서 일본의 명곡을 정면으로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문경이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5년 8월 19일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를 익혔고 2003년 전국 판소리 전통 고수대회에서 학생부 대상과 신인부 대상을 함께 받았습니다. 다음 해인 2004년에는 박동진 전국 판소리 고법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9살 무렵부터 전국 규모 대회에서 이름을 알릴 정도로 기본기가 단단했습니다. 판소리에서 배운 호흡과 장단 감각은 훗날 강문경 트로트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악을 공부했다고 곧바로 트로트 가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 25살 무렵 소리 공부를 중단했고 중앙대학교 국악학과도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동안 그는 다시 처음부터 목소리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에게 트로트를 가르친 인물은 작곡가 임종수였습니다. 이 판소리의 소리목을 트로트에 맞게 바꾸는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문경은 순창과 서울을 오가며 노래를 배웠습니다. 빠르게 유명해지는 길보다 자신의 목소리에서 국악의 흔적을 덜어내고 트로트의 호흡을 새로 만드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2011년 제21 회 목포 가요제에서는 대전 블루스를 불러 금상을 받았고 2014년 아버지의 강을 발표하며 성인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데뷔곡이 즉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무명 가수로 지역 행사와 작은 무대를 돌았습니다. 전환점은 2020년 12월 23일 찾아왔습니다. SBS 트롯신이 떴다 투 라스트 찬스 결승전에서 강문경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은 트롯신과 함께하는 듀엣 무대와 자유곡, 개인 무대 두 라운드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 점수만 놓고 보면 강문경은 1위가 아니었습니다. 1차 점수에서 나상도와 손빈에 이어 3위였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문자 투표가 합산되면서 순위가 뒤집혔고 강문경은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우승 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랫동안 지원한 가수이자 소속사 대표 서주경에게 상금 전액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보다 사람과 의리를 먼저 생각한 선택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결승 무대에서 다시 빛난 노래가 아버지의 강이었습니다. 이 곡은 나훈아가 작사하고 임종수가 작곡했으며 1989년 이태호의 음반에 먼저 수록됐습니다. 처음 발표된 뒤 30년 넘게 대중적인 히트곡으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강문경이 2020년 결승에서 부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2014년 자신의 데뷔곡으로 불렀을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6년이 지난 뒤 같은 노래로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이 경험은 강문경의 무대 방식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빠르게 보여주는 가수라기보다 오래된 노래 안에서 사람들이 놓쳤던 감정을 다시 꺼내는 가수입니다. 오사카 시구레를 선택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시 한번 큰 경연에 도전했습니다. MBN 현역가왕 2에서 강문경은 준결승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방송에서 그는 중간 순위에 이어 최종 순위에서도 1위를 지키며 준결승 MVP가 됐습니다. 당시 그는 과정에서 1등을 해본 것이 기쁘다며 자신을 예쁘게 봐달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승 결과는 달랐습니다.
2월 25일 최종 방송에서 박서진이 1 위에 올랐고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가 뒤를 이었습니다. 강문경은 최종 7위로 한국 대표 상위 7명에 포함됐습니다. 중결승 1위에서 결승 7위로 내려간 결과는 아쉬울 수 있었지만 그 순위 덕분에 일본 대표 7위신과 첫 대결을 펼치는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일과 왕전 첫 회의 패배는 강문경에게 약점이 아니라 다음 무대를 위한 배경이 됐습니다. 일본 가수 씨는 5년차 현역 가수로 소개됐고 대결 전 빨리 끝내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다는 자신감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 무대에서도 씨는 키즈나의 이 절을 한국어로 불러 판정단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결과는 66표였습니다. 강문경은 첫 승점을 내줬습니다. 만약 이 패배 뒤에 강문경이 익숙한 한국 노래만 선택했다면 안전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4주 뒤 일본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상대가 한국어 가사로 승부했던 장면에 맞서 자신은 일본어 원곡의 정서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경쟁이 아니라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무기로 삼은 대응이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방송된 5회는 대망의 마지막 승부와 최종 결과 발표가 걸린 회차였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 시청률 4.7% 순간 최고 시청률 5.5%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5주 연속 종합 편성 채널과 케이블 동시간대 경쟁에서 주목받았고 한국팀은 일본팀을 상대로 역전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회차에서 강문경의 오사카 시구레가 배치됐다는 것은 제작진도 그의 음색과 서사에 기대를 걸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대 영상은 방송 직후 온라인에 공개됐고 한국어와 일본어 자막을 함께 제공한 클린 영상도 게시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발음보다 감정이 먼저 들렸다는 반응, 일본 앵카가 강문경의 목소리와 예상보다 잘 어울린다는 반응 점수와 별개로 오래 기억될 무대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강문경의 일본어가 원어민과 완전히 같았는지를 따지는 것은 이 무대의 핵심이 아닙니다. 노래는 언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의 정서를 훼손하지 않았는가, 원곡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남겼는가, 낯선 언어 속에서도 감정의 흐름을 잃지 않았는가입니다. 강문경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무대로 답했습니다. 판소리에서 익힌 긴 호흡, 임종수에게 배우며 다듬은 정통 트로트의 꺾기 수년간 작은 무대에서 관객의 반응을 읽어온 경험이 한 곡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시골에는 단순히 일본어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강문경이 지나온 20년 넘는 훈련의 결과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강한 이유는 돌발 상황에서 큰 소리로 맞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가받는 순간일수록 더 조용해지고 노래가 시작되면 모든 설명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2003년 판소리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청년, 2014년 데뷔곡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무명 가수, 2020년 문자 투표로 역전 우승한 참가자, 2025년 중결승 1위에서 최종 7위로 내려갔던 국가대표가 같은 사람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 소절에는 단순한 기술보다 버텨온 시간이 먼저 묻어납니다. 일본어 가사를 완벽하게 꾸미는 것보다 노래 속 인물이 왜 비를 맞고 왜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지 이해하려 했던 태도가 더 크게 전달됐습니다.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은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어 노래가 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선이 몇 분 만에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가수가 일본의 엔카를 부르면 모방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무너졌습니다. 강문경은 원곡을 빼앗지 않았고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의 슬픔을 자신의 오래된 무명 시절과 연결해 새로운 감정으로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발음과 점수를 확인하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의 목소리 자체를 듣게 됐습니다. 이 무대가 남긴 가장 큰 반전은 점수표 밖에 있습니다. 강문경은 첫 대결에서 66표를 얻은 상대에게 패했지만 패배를 핑계로 숨지 않았습니다. 준결승 1위에서 결승 7위로 떨어졌지만 순위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라는 낯선 조건 앞에서도 안전한 선택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고 더 정확한 호흡과
더 깊은 감정으로 답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시험하려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시험은 강문경의 약점이 아니라 축적된 실력을 드러내는 장치가 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은 해외 무대에서 성공하려면 현지 언어를 원어민처럼 흉내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흔들었습니다. 강문경은 일본 가수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이 가진 소리의 결을 유지한 채 일본 노래의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노래를 얼마나 진지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느냐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프로그램이라는 배경까지 생각하면 이 선택은 단순한 선곡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일본 대표가 한국어로 키즈나를 불렀고 한국 대표 강문경이 일본어로 오사카 시구레를 불렀습니다. 두 장면은 승패와 별개로 서로의 언어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강문경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무대 밖에서 자신을 길게 설명하는 대신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다시 노래로 돌아옵니다. 2020년 트롯신이 떴다. 이 결승에서도 1차 점수 3위에서 시작했지만 문자 투표가 합산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역가왕 2에서도 한때 방출 위기까지 내려갔다가 준결승 1위로 올라섰고 최종 7위가 된 뒤에는 한일 가왕전 대표로 다시 섰습니다. 그의 경력은 한 번의 완벽한 승리보다 여러 번의 추락과 재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 시구레의 느린 호흡에는 단순한 연습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습니다. 강문경을 망신주려 했다는 자극적인 문장보다 더 강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는 2003년부터 쌓아온 소리의 기초 5년에 가까운 트로트 재훈련, 2014년 데뷔 뒤 이어진 무명 생활, 2020년 1억 원 상금이 걸린 결승의 역전, 2025년 한일 대표 무대의 패배와 재도전을 모두 한 곡 안에 담았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오사카 시구레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났을 때 남은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이 가수는 왜 한 소절만으로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가? 그 답은 언어가 아니라 시간에 있었습니다. 강문경은 일본어 한 곡으로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던 시선보다 더 오래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줬습니다.